네, 9시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참모, 최고의 특급 참모,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최고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아침 보는데요. 아침에 2차 전지가 아주 강세로 출발하는데요. 야, 이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이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 대표가 예리하게 이미 이 두 가지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 대표 아닙니까? 삼성하고 미래가 이달에 지금 2차 전지 소재를 집중, 양극재를 집중 매수하는 그 ETF를 지금 상장시키고 있고 출시해서 상장시키고 있어서 이게 이제 확산되느냐 그 상황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확산이 좀 되나요? 자, 오늘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강세고요. 금양도 강세네요. 그 외 여러 종목이 다 강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IT들도 소부장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 윗꼬리가 생겼던 종목들 오늘 다시 고개를 드는데요.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네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예상보다 강한 흐름인데요. 뭔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모르는 뭔 얘기가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 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이네요. 게임주들도 오늘 좀 플러스 분위기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 분위기입니다. 이력이기들 요즘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지금 플러스 분위기네요. 조선은 좀 마이너스고요. 철강 혼조권이고 방산 오늘은 좀 혼조권입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도드라지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미래에셋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전반적인 좀 플러스권이고요. 딱히 도드라진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군요. 이번에 대통령이 폴란드 가면서 원전 얘기도 좀 있는 모양인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봐요. 원전이 좀 도드라지네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마 우리나라 만들면 뭐 핵폭탄 같은 것도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농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아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은 팀리스, 팹리스 다들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건설주들은 조용하고요. 화장품 관련들도 소폭 플러스 수준입니다.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요즘 약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지금 52주 신저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요즘은 종목별로 은근히 좀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안 되고 되는 집은 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52주 신저가라고 합니다. 저도 관심을 안 둬서 몰랐는데요. 자동차 오늘은요 성호 하이텍 요즘 강력하네요. 제가 우리 정현 프로회원님께 이쪽에 자동차를 공부합니다 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주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7월 6일 날 하면서 근데 성우하이 연날이죠. 연날인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날 장중에 상한가 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 자동차 관련들은요 성우 하이텍하고 화신이 좀 뼈대 쪽입니다. 뼈대 쪽.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SL은 램프 쪽 비중이 높고 서현이는 내외장재 뭐 이래다 보니까 SL과 서현이와는 조금 뼈대가 아니라서 조금 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들 네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관련한 리포트들 제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텀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 대표가 이미 다 또 어느새 SL 같은 경우는 우리 정혜원님들 프로연님께 먼저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아무래도 저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정혜원 프로연님께 먼저 제공한다 하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좀 있으면 그것도 다 오픈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 그 속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 자동차가요. 참 자료인데요. 상반기 자동차 상반기만 비교를 하면요. 상반기만 비교하면 그동안에는 좀 100만 대 내외에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머무르다가 2018년, 19년부터는 100만 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툭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다시 조금 회복식인데 90만 대를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헤매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요 쭉 올랐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14만 5천 대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요, 뭐 GM이 1위고요. 토요타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지금 포드 3위, 현대가 드디어 현대차 기아가 4위로 올랐었네요. 어허. 맨날 우리 현대차 기아가 한 6%에서 7% 정도를 늘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되고 프리미엄을 못 받은 이유가 맨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10%까지 올랐었네요. 전에는 혼다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혼다를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우리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문화적으로 세계를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이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K 문화가 K 컬처가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47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하여튼 우리 지금 2030 세대들이 너무 우리 5천년 역사를 가장 찬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고맙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활짝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참 깡패 나라 아니면 양아치 나라죠. 양아치 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든지 최근에 우리 블랙핑크가 베트남에서 약간 지금 노이즈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그 공연업자가 뭘 잘못했냐면 이제 베트남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구단선이 표시되는 구단선이라는 게 중국이 이건 우리 내해야 하고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구단선이 있거든요. 이게 일본 오키나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주장하는 그 중국몽이란 거는 아시아는 우리가 관할하고 네, 태평양 저쪽은 미국 니들이 해라. 네, 그럴 정도로 넓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국 시진핑의 구정.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도 그렇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전부 지금 다 싸우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네, 그 구단선을 표시하는 바람에 베트남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막 사과하고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왕따를 놓는 지가 왕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양아치 국가인데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드 때 교묘하게 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팔게 해가지고 쭉쭉 2016년
2016년대 그때가 가장 우리가 절정일 때인데요. 그 판매대에서 쭉 돌다가 작년 상반기부터는 올 상반기부터는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자동차도 중국에서도 소폭 증가.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그동안에 애물단지였는데요. 중국에서마저 네, 판매가 좀 증가하고 다만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이 혼다, 닛산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큰 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사드 때처럼 혼다, 닛산도 앞으로 볼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온 언론 자유가 세계 북한 다음으로 꼴찌 아닙니까? 그 CCTV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혼다, 닛산 이런 자동차 사면 못하겠죠.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자동차 부분은 좀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좀 추세적 현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약진하고 있고 유럽도 약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애를 먹이던 중국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는 좀 남달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그동안 자동차 쪽은 제가 분석을 좀 등한시했는데요. 면밀히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SL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네. 우리 라킴님, 쌍용차, 아이고, 그런 거 보시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잘 나간다 그러지, 쌍용차가 잘 나간다 얘기 드린 건 없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자동차 앞으로 제가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AI 관련주들이 어제처럼 고개는 드는데 얼마나 유지될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은근히 깔아앉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CJ라든지 CJ ENM 이런 쪽 지금 네, 이제 요렇게 은근히 크게 빠진 종목들도 살짝 고개를 좀 드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보셨지만 그 외에도 CJ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뭐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간판주들이 은근히 지금 크게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이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시장 흐름이 완전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 아마 그 누구보다도 빨리 자동차 쪽도 지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잠 안 자고 맨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살필 정도면 아직 뭐 펀더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전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참 우리나라가 대견한 나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좀 물갈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나라가 좀 위기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구한말 그 당파 싸움 같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정말 자기들의 사특한 이익을 위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주고도 미안한 줄 모르구나 요즘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걱정입니다. 내년 선거 때는 정말 45세 이상은 안 뽑아줘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이 융성을 해가지고요. 자동차도 잘 되고 K-팝도 잘 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흐름들을 본다면 오늘 지금 SL이 자동차 부품주 강세인데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 다 아시죠? 제가 하 대표가 분석을 해서 네, 여기는 네, 요게 SL입니다. 물론 다른 지금은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SL, 화신, 성우 하이텍, 서현이와 다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서로 누구를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자, 요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제 방송 듣는 분은 다 우리 프로 회원님, 정 회원님이시지만, 어쨌거나 좀 프로 회원은 다 기본 하셔가지고, 제 카페 자료도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규모가 좀 되시면, 정 회원 하시면, 네, 좋은 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 규모가 아직은 저는 적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 데일리 보시고 또 우리 하 대표 리포트 다 서연이와 화신 다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다. 거기다가 제 방송까지 들으시니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SL 강세가 돋보이고요. 엔캠이 올점 강세네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월도 플러스고요. 오늘은 어제처럼 AI 관련주들이 강세로 출발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워낙 위에 긴 꼬리가 생겨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군요. 어제 마이크론이 3% 올랐다고 이러는 건가요? 자, 수급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인데 최근의 매도보다는 좀 적었네요. 이 시간 중에는 좀 적은 편이고, 그래 코스피가 0.9%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데, 그렇다면 이 마이크론이 어제 3% 올랐다고 이런 건가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시간보다는 좀 덜 파네요. 오늘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1% 오늘 강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는 평소보다 좀 적다. 평소에 이 시간보다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평소에 이 시간이면 벌써 코스피는 한 1,000억, 어제 같으면 1,000억, 코스닥은 지금이면 6, 700억 정도 순매도 했을 건데, 그리고 양시장을 보면 9시 9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순매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좀 보이네요. 자, 오늘은 그럼 순매수로 돌았을 건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환율 상황, 지금 환율 상황이면 지금 1299원이네요. 1300 깨졌으니 1299원인데요. 이건 딱 외국인이 중립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300원 밑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이고 1300원 위에서는 순매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딱 중립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의 환율이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너구리 금량이 신고가네. 금량이 신고가입니까? 어우, 금량이 대단한데요. 참 돈키호테 같은 주식입니다. 사실 저는 뭐 금량이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후유증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양 주주님들 축하드리네요. 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좀 확산되나요? 금량이 이렇게 뽑아주면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 M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좀 종목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금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보면요. 좀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로 돌았었고요. 엔캠도 좀 상승폭이 좀 커지죠. 좀 이 금량은 종목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참 돋보이네요. 원전. 그 다음에 우리 전력기기들도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분석해야 되는데 전력기기들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력기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합니다. 전에는 이 전력기기들이 경쟁이 심해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미국 수출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요. 그 전력을 뽑으면 전기를 생산하는 걸 직류 교류로 컨버전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송배전도 해야 되거든요. 전력기기들이 들어가는데 참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한 나라라서 정말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 좁은 나라가 정말 못하는 거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제가 분석한다고 있는데 시간 없네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네, 네, 이제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매수가 커지면서 강세입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그러게요, 매너구리님. 어쨌거나 제가 이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서 참 주식시장의 DNA가 많이 달라졌다. 아까 제가 덴티스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이런 뜬금없는 흐름들이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일이 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참 DNA가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30여 년간 보아온 증시하고 최근에 1, 2년 증시는 DNA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를 중심으로 우리 그 2030 세대들의 증권 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흐름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업 내용도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처럼 막 기업 내용 이런 것보다 수급이라든지 뭐 차트 모습이라든지 이러면서 막 SNS를 통해서 막 문자를 날려가지고 막 매수를 유도하고 한탕 해먹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번에도 SG증권 8종목 하한가 사태도 결국 그런 작전 세력들이 저는 이 정도로 기업화되고 거대화되구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시대가 참 SNS가 발달하고 하니까 참 많이 변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과연 AI냐? 프로텍 같은 거는 마이너스 들어가는군요. AI냐? 2차 전지로 확산되느냐? 이런 거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의외인데요. 저는 오늘은 좀 많이 관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지난 며칠간은 순매도였지만요. 오늘 좀 활발한 움직임, 순매수를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매수를 보인다고 해서 매도가 적으면 또 순매수가 잡히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흐름이면 뭐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오늘 장 마감까지 순매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분석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10분만 시간 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왜 성우 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느냐 하는 걸 제가 분석해 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또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특급 참모이가 참 카멜레온이죠. 어느새 저 전기적인 자동차 부품도 가고. 네. 그래서 계속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흐름을 받아들이고 분석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감각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특급 참모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AI 관련 장비주들이 후공정 장비들 강세인데 프로텍이 좀 마이너스 들어갔군요. 어제 프로텍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빠졌던 종목들은 오늘 좀 플러스인데 어쨌거나 어제 긴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실적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이틀 움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2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갔지만 2분기 지나간 실적 부진도 하루 이틀은 영향을 주더라.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지금 IT 이쪽은요. 뭐 심텍부터 해서 2분기 실적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면 삼성전자의 사례로 볼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게임주들은 오늘 좀 강세네. 넥슨 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8월 3일 중국에 서비스 시작한다 하고 나니까 어제 그냥 긴 음봉이 생겨버렸네요. 어제 또 그거 보고 산 분들은 밀려버리네요.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고요. 이번에 50-50죠. 뭐 비상장사기는 하지만 참 중소 엔터사가 빌보드에
오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둘 조짐이 보이니까 네, 옆에서 또 사악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소속사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 아티스트 50-50입니까? 하고 소속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결국 분쟁이 붙어버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듀서들은 그 소속사, 이 엔터사들을 좀 싫어합니다. 이게 갑이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지금 다 하이브도 야, 50-50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50-50가 끝나는 꼴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참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뭐랄까 정도를 걷는다는 것.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욕심이 생겨서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데 50-50도 참 안타깝네요. 참 또 하나의 우리 K-팝 멋진 뮤지션이 나올 법했는데 옆에 사특한 사람들이 말이죠. 붙어가지고 참 그런 일도 요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조정받았던 파마 리서치 같은 것 좀 플러스가 떨어진자 TNR 바이오팝이 움직이나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TNR 바이오팝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 바이오 중에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대함직한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잘 모르지만요. 제가 좀 항상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왜 이랬나요? 움직임 좀 있는데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 다시 플러스가 났습니다. 방산주들도 플러스가 났네요. 2차전지 오늘은 에코프로 다시 100만을 향해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릿수 바뀌는 게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6자리에서 7자리로 바뀐다. 이거 진통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자릿수 바뀔 때는 항상 진통이 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도 돌파했다가 음봉이 생겼는데 쉽게 된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여튼 지금 에코프로가 자릿수 바꾸기 진동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오늘 강세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소폭 플러스고요. 금양이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나요? 네, 신고가를 냈네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서 여타 종목들 네. 엔캠이 오늘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찌 저한테 엔캠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그러시던지 한마디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 72,000원 사서 물렸다. 이러면 속 상하지만 속은 상하죠. 누구나 속은 상하는데 이렇게 좋은 성장성이 확고한 종목이 이런 종목이 매년에 한 번 나오겠습니까? 경쟁자를 특정 나라가 제껴주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너무 감사한 기회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강남 아파트 팔아서 사야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알면 주가가 빠지면 입맛이 다시 연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72,000원에 샀는데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저랑 같이 공부해 기업 내용을 알면 그래 뭐 손해볼 주식도 아니고 나는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거야 하는 분하고 기업 내용 몰라가지고 이렇게 빠지면요. 또 보나마나 악재 뭐 없냐 하고 막 스스로 막 공포감을 조성하시거든요. 천지 차이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어제 저 가격에 던진다 한다면요.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런 분들은 주식 해봐야 맨날 피해 손실만 봅니다. 네. 이런 좋은 주식을 이 가격에 던져서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번다. 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내용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기업 내용만 압니까? 우리 또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시장 흐름도 다 아시죠? 지금 아마 시장은 ETF 흐름들 이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미래셋 ETF가 상장되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삼성이 상장된지도 모르고 제가 정확하게 시장의 맥락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지금 주도 흐름을 중심 흐름을
안다는 겁니다. 엔캠을 좀 돋보이고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로는 삼성 그 ETF에 3%씩 들어있어요. 큰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그래도 어디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로는 삼성 ETF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강세가 지난 월말부터 보였는데 이런 강세도 삼성 ETF 영향이다. 근데 만약 삼성 ETF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 기계적인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겠죠. JM님, 주식으로 뭐 강남 아파트 사는, 아파트 그 사서 뭐 아시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하도 그 부동산 투기 바람들이 몇 년 전부터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위정자는요, 자금의 흐름을 정말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그렇게 막 자금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뭐 압구정 아파트가 63억에 거래됐다. 뭐 그럼 그런 사람들 63억에 거래하고 살면 되는 거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압구정 아파트 우리가 안 사면 되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전원주택 이쁜 것도 천지고요. 지방의 아파트는 안 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위정자가 잘못하는 일. 좀 현명한 참모가 있어서 돈의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막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98채씩 사게 이렇게 만들고 중국도 그렇거든요. 중국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5억을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했군요. 자, 7월 11일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